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외도 관련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의 모습 중에는 집착이란 것이 있습니다. 집착은 어떤 것에 대해 계속해서 얽매여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을 말하죠. 외도 부부의 대표적인 집착은 외도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외도 행위자보다 외도 피해자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하죠. 이에 외도 부부는 정서적으로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런 힘든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한 번의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집착이 몰고 오는 후폭풍을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집착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집착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다시 외도가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외도 피해자는 이 집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합니다. 궁금해서 하기도 하지만 불안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외도 행위자는 집착이 없을까요? 외도 행위자도 집착하는 것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외도 피해자가 빨리 외도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에 빨리 잊거나 용서하거나 털어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런 외도 행위자의 집착대로 외도 피해자가 빨리 외도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때부터 외도 행위자는 불만과 불평, 비난과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못 벗어나? 혹시 일부러 아픈 척 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외도했다고 복수하는 것이지? 평생 이렇게 살 것이냐? 얼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나도 할 만큼 다 했거든 등등 다양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직 자기에 빠진 자기 중심적인 말로 빨리 외도 후유증에서 벗어나라고 닥달하고 화와 짜증을 내며 협박과 위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집착에서 시작합니다. 집착은 조급증과 서로 어깨를 같이 하죠. 그럼 외도 부부는 조급증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부조화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외도 부부 모두 조급증을 무기 삼아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외도 부부는 문제 해결을 떠나 서서히 힘들어지고 소진되죠.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와 자신감은 서서히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 파국적 상황과 직면합니다. 즉, 다시 외도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거나 우리 부부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부부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이 반복되면 될수록 이 예언을 확신하게 되고 맹신하죠. 점점 현상적 상황 못지않게 심적 상황도 악화됩니다. 따라서 외도 부부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편 집착의 다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에 집착할수록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더 사랑하면 외도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곡된 사랑으로 외도를 예방하겠다고 집착적으로 달려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스토킹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집착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부정적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왜곡된 사랑입니다. 따라서 외도 사건 후 외도 부부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이혼에 집착하고 어떤 부부는 외도 이야기에 집착하고 어떤 부부는 불안과 우울감에 집착하고 어떤 부부는 파국적 미래에 집착합니다. 이것은 병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심리, 정서, 관계, 정신적으로 부작용이 크며 자존감과 자존심을 유지하는 데에도 후유증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집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나타나면 더욱더 집착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부부는 과잉 성욕을 보이기도 하죠. 배우자와의 잦은 성적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배우자의 외도를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잉 속력에 의한 부부의 성적 행위는 허무감과 허탈함뿐만 아니라 감정 소진을 불러오죠. 과잉 속력에 의한 부부의 성적 행위가 부담감과 거리감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도 부부의 집착은 치료의 대상입니다. 집착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한다면 이는 집착 그 자체의 문제보다 조절에 대한 문제이죠. 이에 외도 후에는 여러 가지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생각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불안해지면 한동안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번 우울해지면 한동안 우울해서 벗어나지 못하죠. 한번 파국적 사고를 하면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한번 부정적 생각을 하면 역시 잘 벗어나지 못하죠.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 인과관계만 따질 뿐 정작 치료에는 소홀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절 기능이 완전히 고장난 후 상담 현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조절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겪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외도 부부의 집착은 줄여야 할 대상이죠. 집착을 줄여야 부부 사이에 애착이 자리하고 이를 통한 외도 문제를 해결 및 추가적인 외도를 예방할 수 있죠. 외도 직면 후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외도를 극복하고 싶다면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는 외도 부부가 되어야 하죠. 이는 존귀하고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이 기초가 될 때 상담 치료의 효과와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비록 외도 사건이 벌어졌더라도.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